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0제곱미터대 아파트에서 2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는 새 전세집을 찾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통보해 전셋집을 넉 달째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 전에 여기를 들어왔을 때도 대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매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오늘 자가도 2개, 하나, 2개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1,500세대 중에 비슷한 크기의 전세 매물은 한두 개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물이 나오는 대로 집을 보지도 말고 무조건 계약하라고 권유합니다. 지금 주변에 이제 소단지 좀 작은 단지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쪽 계속 지시하고 있고요. 계속 알람 계속 해놓고 있고 매물 부동산들도 거의 한 10군데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연락하는 부동산만.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한 아파트. 비교적 부동산 매물이 많고 전세값이 저렴했던 이곳도 최근 전세난이 심해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윤모 씨는 내년 2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전세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서 집을 빼줄 걸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죄송하지만 갈 곳도 없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우선 갱신 청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는 그냥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우리 엄마를 갖다 놓겠다고 하니도 저희는 너무 황당하죠. 집을 알아봐야 되면서 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태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직계 존속인 어머니를 살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가 안 되는데 다른 집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가실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올랐죠? 지금 원래 4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6억이야. 근데 그냥 여기서 싼 거예요. 딴 데는 20몇 평이 6억이니까요. 이 아파트 500세대 중에서 전세 매물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매물이 줄었습니까? 하루부터 임대차 그법 그게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3개월 됐는데 33평은 그때 4억 6천쯤 했어요. 4억 6천. 지금 6억이에요. 지금 매물이 없든지 한 개씩 나오니까 이거는 그런 게 그냥 값이죠. 그게 가격이 돼버렸죠. 서울의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부터부터 모르는 것 같아요. 하도 안 얘기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도 그 이상 안 올라다고 얘기하고 매물이 우승이 분명한데 매물로 전세 거래는 잘 되고 있다고 딴소리 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지난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세를 내놓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선 모습이 SNS상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전세가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평수가 소형이니까 젊은 분들이 선호도가 높다는 지하철부터 가깝고 다른 건 비싸니까 여기는 22평, 17평 이런 거니까 가격이 싸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때 당시 살고 있는 분이 집을 안 보여주셔서 그때 딱 그 시간대만 10시에서 10시간 이 시간만 오세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그 시간만 보이죠. 그날 그 시간만 보인다니까 다 오신 거야 한꺼번에.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고 가양동, 부천도 넘쳐도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최영원 기자야 젊은 기자니까. 네, 젊은 기자. 저보다는
나오대? 저 이거 김재영 기자는 지금은 오래됐고 쉽지 않아요. 얼마 전 나눈 거자고요. 가양동에서만 20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해온 한 공인 중개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있다 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건 뭐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그 한 단지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까.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 물건이 없으니까. 전혀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전체적인 경기가 없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거래가 없다거나 그러는 거는 뭐 쭉 계속 이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전세 매물이 실종된 거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요. 질문하시겠습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전세와 월세가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검찰 또 북한과의 당시 대통령이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이같이 발언했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돌아볼 수밖에 없네요.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4% 정도 올랐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 8월 말 국회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통계가 실제 거래가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14%라고 하는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똑같은 그 자료에 들어가서 보시면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40.9%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매매 평균 가격은 44.7%, 그리고 매매 중위 가격은 42.7% 상승했다는 게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 통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뭐 없습니다. 밑에 세 개는 제가 처음.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부동산 통계 발표 자료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국토부 자체 통계로는 더 전 정부보다 더 빠르게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라는 거는 국가 통계에서도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청와대가 알고 있는지 이제 질의한 건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통계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장관도 모르는 통계가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다시 확인이 된 건데 국토부 내에 있는 부동산 통계를 만들어내는 감정원이라는 기관이 중위값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고 매매 동향 지수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낮은 것만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 질의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업체와 현 주택시장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평균화된 지수로만 뉴스에서도 접하고 언론에서도 접하다 보니까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현장의 빠른 급박함, 내가 생각할 땐 더 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들은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지역까지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성 있는 단지들의 어떤 가격 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접하고 있지 않고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도 않죠.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와 함께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11월 첫째 주에 전국의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세 매물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국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770곳 가운데 전세 매물이 5개 이하인 단지가 전체의 67%나 됐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단지는 340여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난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의 전세 매물 변화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전세만 얼마나 부족해졌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전세가 임대차 3법 개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지죠. 네, 줄어들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전세 매물이 더 확연히 줄어드는데, 이건 실제 매물이 줄었다기보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허위 과장 매물을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중복 매물, 허위 매물, 과장 매물들이 급격히 줄어든 구간이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보이죠. 하지만 있던 매물이 줄어든 구간이 분명하게 큰 폭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미 매물이 서울에서 4만 4천 개 정도에서 지금 거의 한 2만 7천, 8천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매물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의 감소폭 대비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가 동향을 보면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72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지난 한 달간 상승폭이 더욱 컸습니다. 전국 평균 전세 가격 지수도 최근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더구나 개정된 임대차법에 허술한 구석이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사는 김모 씨. 지난 9월 직장 가까운 곳에 직접 거주할 아파트를 샀지만 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집을 사기 전후에 국토부가 실거주 집주인에 대한 기존 전세 임차인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쪽에서 자료 찾아본다든가 시간 끄는 게 있긴 한데, 국토부에서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 했는데 실거주 매수인이 들어올 경우에 살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8월 2일 유권 해석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9월 4일날 국토부한테 그런 답변을 받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도 말을 해준 거니까 아무 이상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계약을 진행해 나갔죠. 9월 11일날 실거주 매수인이 6개월 전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유권에서 또 나와버려가지고 9월 14일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죠. 김 씨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월세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전세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제가 이제 거의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새롭게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1주택자가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신모 씨.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 그 기한인 지난달까지 매매를 서둘렀습니다. 전세 준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재산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신 씨가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과 계약서를 쓰기 직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매매 계약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하고 밤에 정부 정책이 실거주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세 끼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 세입자 분들도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이사비 복비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계약하는 날 세입자가 한다는 얘기가 새로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 난 이사를 안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계약서도 쓸 수가 없고 저는 이제 비과세 기간도 늦췄고 근데 문제는 정부 정책상 집을 다 팔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지금 집을 팔면 이제 안 물어도 됐었을 그 수억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집을 계속 안 팔고 지금 이제 제가 갖고 갈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도하게 지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신 씨는 국토부에 3차례, 기획재정부에 1차례, 민주당 국토위 의원실에 2차례 이상 문의해 집주인의 이런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도 전화를 해보고 민주당 국토위 의원이요? 그쪽 민주당 당사에도 전화해서 이런 그 세부 내역을 물어봤더니요. 이쪽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시행은 했지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박모 씨 부부는 임대차법 통과 후부터 집주인과 분쟁 중입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식으로 다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올해 8월에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려받겠다라고 통보가 온 거죠. 박 씨 부부는 장기 전세를 살기 위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내세워 내용 증명을 보내 집값을 올려받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임대사업자도 5% 이하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임대차 법안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었고요. 제가 구청을 가서 얘기하고 주택과 임대사업자 관리하시는 쪽으로 가서 문의를 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는 곳을 이제 알려주셔서 거기에 또 문의를 했고 거기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는 이게 임대사업자 이렇게 거주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저희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또 민원을 했고 거기 이제 방문 예약 상담을 3주를 기다려서 상담을 또 받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답변이 안 돼서 저희는 국토부에 민원을 2번 넣었고요. 그것도 3주씩 기다려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전화 여러 번 했었고요. 한국감정원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과 유권 해석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다투는 상황이 임대차법 개정 이후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는 지금 너무 얽히고 지금까지 그 땜질식 처방을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복잡해요. 부동산 정책을 단순하고 투명하고 그다음 상식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 주택임대소득세도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어렵고 종부세는 뭐 더 어렵고 집은 생활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을 어떻게 갖고 있으면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 집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또 집을 새로 놨을 때 어떻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시장 안정의 관건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전세, 월세 수요는 전부 실수요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많이 된다면,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매매 가격보다는 제가 볼 때 전월세 가격이 먼저 안정이 됩니다. 빨리 물량 공급을 해서 이루어져서 이 전세 시장이 이건 실수요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니까 안정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매물이 감소하고 4년 연장되면서 일종의 마찰적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방관하고 놔둔다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집값에 또 예를 들어서 폭등이나 상승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만든 부작용이니까 또 다른 정책으로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임대차 시장의 유통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정부가 참여해서 전월세를 하는 집주인이 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되게 장기 임대를 주는 건데 정부가 집을 사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전월세 시장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전월세 물건의 20%만 정부가 갖고 있어도요.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 없어도요. 자동적으로 안정돼요. 이 문제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민간 통계로 했을 때 이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법이 다 신규로 강제 수용한 땅을 개발하는 건 이제 할 수 없거든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 그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게 하면 그걸 이제 정부가 싸게 사들여서 그걸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공급책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집값이 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집값은 너무 비싼데 이걸 정부 보고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때 너도 나도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집을 막 시장에 내놓을 때 이때가 정부가 사들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각 경제 주체와 전문가들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다르듯 주택 공급 해법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정치 외적 요인 시장에 복합적으로 다양한 주택 구입세를 정부는 그동안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하겠다라는 위원장의 방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의 어떤 공급 물량 확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발표한 대책들을 좀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그러나 추가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은 아직 혼돈 상태입니다.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집 없는 사람들과 집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을 주택 정책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